구취의 원인의 87%는 구강 내 원인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자료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계는 과학이에요. 안녕하세요. 연세 이야기교정치과의 유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좀 이가 안 좋아요. 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냄새가 나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냄새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오고 저희가 늘 관심을 갖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도대체 왜 입냄새는 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입냄새가 심각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취는요, 실제로 구취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진성구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상구취라고 해서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또 진성구취 중에는 병적인 구취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생리적인 구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구취가 뭐냐? 생리적인 구취는 우리가 입안에서 우리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생리적으로 입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들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모두가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다. 병리적인 구취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인이 구강 내에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입안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 외의 원인으로는요, 우선은 첫 번째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염이 있다거나 비염에 의해서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나중에 냄새를 유발하거나요. 편도결석이라고 해서 편도에 뭐가 끼는 거죠. 돌처럼 빠지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 보다 보면 편도에서 나는 돌이 나왔어요. 그게 냄새가 엄청나요. 이런 그런 유튜브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실제로 편도에 결석이 생겨서인 경우들이 있고요. 위장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구취가 있고요. 그리고 코 내 염증 때문에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구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병리적 구취의 87%가 구강 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 내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치나 잇몸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충치가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입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입에 낀 음식물들이 빠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음식의 또 종류에 따라서 더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들이 껴있는 게 실제로 이제 세균과 합쳐지면 그걸 치태, 덴탈 플라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에 끼는 것도 설태라고 하죠. 그래서 혀에 낀 음식물이라든지 이 주변에 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취가 유발되고요. 또 하나는 휘발성 황화물이라고 합니다. 이 휘발성 황화물은 우리 입안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좀 분해된 이제 펩타이드, 아미노산 중에서도 메티오닌, 시스테인, 시스틴 같은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걸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고 펩타이드 합쳐진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단백질의 구성 성분들이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황을 함유한 화합물이 나오는 거죠.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휘발성 황화물 나와서 실제로 입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또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치과에서는 구강내과라는 곳에 가게 되면 그런 구취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검사하는 게 그런 휘발성 화합물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구강 건조. 이 구강 건조가 입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좀 더 번식하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입냄새가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구취가 유발하게 됩니다. 평소에 예방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원인을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 구취의 원인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취를 예방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원인 중에 하나였던 충치나 잇몸병이 생겼을 때 실제로 입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보험 스케일링을 해주죠.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에 쌓여 있었던 치태 그리고 치석들을 제거하면 실제로 구취가 이제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잇몸 치료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잇몸이 나빠지면 이제 피고름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고름에 의해서 또 입안에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나거든요. 그것들이 또 조절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거기에 치아가 실제로 좀 깨져 나가게 되고요. 거기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충치를 잘 치료해 주는 거, 적절한 시기에 병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 1번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저희가 스케일링을 잘 가셔도
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병원에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이제 잇몸 치료 받으시라고 스케일링보다 더한 치료들이 있거든요. 잇몸 치료들. 그런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은 구취가 개선되는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들로는요,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유제품들이 있고, 단백질이 이제 풍부한 육류 같은 음식들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이 이제 많이 포함된 음식들, 세균이 활성화되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줄여주실 게 필요합니다. 당이 많이 포함된 사탕류를 입냄새가 난다는 입가림을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 중에 실제로 자이리톨로만 됐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른 당류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는 잠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당류가 나중에 세균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균을 더 증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당류로 인해서 충치가 생긴다거나 잇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커피나 주스 같이 구강 환경을 산성화시키는 것들, 산성화된 환경에서는 또 세균이 증식이 잘 되고 그로 인해 구취가 더 잘 유발될 수 있거든요. 맥주나 와인 같이 이런 주류들, 실제로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들은 이제 먹고 나서 구강이 더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구강 환경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구취를 더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흡연을 통해서 실제로 이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입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취가 더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파나 마늘, 파, 파슬리 같이 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구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들을 다 관리하면서 다 챙기면서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날에는 입냄새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거나 중요한 소개팅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준비 차원에서 좀 조심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잘 닦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실은 이걸 먹고 우리가 잘 닦으면 돼요.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닦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곳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치를 다 하고 나도 음식물들이 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치은 열구라고 하는 경계부, 이제 설유두가 있는 혀에 끼는 거 설태라고 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껴있는 걸 치태라고 합니다. 그 음식물이 거기 껴있다가 세균이 그걸 분해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치과에서는 이제 구취가 있거나 양치가 진짜 잘 안 되는 분들을 교육용으로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어떤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제품이 유통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치과에서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입안에 이렇게 발라주면요, 그 성분은 식용 타르색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어가지고 걔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색깔별로 나타나요. 최근에 쌓인 치태, 좀 오래된 치태 이런 게 나눠서 보여줘서 교육용으로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그 제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딱 보면 이제 치은 열구와 혀 쪽이거든요. 그래서 드실 거 드시고 그 부분을 잘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취가 너무 고민됩니다 하고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환자들한테도 혀 클리너 쓰세요가 1번이거든요. 칫솔질이야 저희가 당연히 이제 잘 교육시켜 드리지만 거기에 플러스 혀 클리너를 쓰시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건조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침들 여기다 이렇게 발라보고 좀 시간 지나면 건조해지면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수변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분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그렇다고 계속 드시는 것보다 입을 이제 촉촉하게 젖게끔 하는 거죠. 그걸 잘 유지해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추출물들이 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이제 녹차 추출물, 유칼립투스 추출물 또한 구취 제거라든지 세균을 번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일리톨이 또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세균을 죽여주는 거는 세균의 가짜 에너지원을 제공해서 세균 자체를 줄여주는 건 당연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구강에 있는 침분비를 늘린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서 실제로 입을 수변하게끔 해주는 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로에에서 추출물들도 입안을 좀 수분하게끔 해줘서 이제 치약이라든지 보시면 구강 제품들에 이런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추출물들은 연구상으로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품들 중에 아연을 하면 가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취를 줄여주는 방법이 휘발성 황화물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세균을 잘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나와버린 휘발성 화합물들을 줄여주는 게 아연의 그 성분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연 가글들이 단기적으로 구취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안이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구강 건조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인공 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분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건 구취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셨나요? 이 원인들을 잘 알고 예방법을 잘 아셔서 실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입냄새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막 찾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좀 자극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위장에서 났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리고 또 편도 결석, 편도에 있는 그 노란색 돌을 내가 꺼냈다, 뭐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 원인이라기보다는 주 원인은 구강 내 원인에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다른 것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취가 나면 이제 치과에 먼저 내원하셔가지고 구강 내 원인인지 살펴보신 다음에 그것도 해결을 했는데 아닌 경우에 다른 것들을 치료하는 게 위장장애라든지 아니면 편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취의 원인의 87%는 구강 내 원인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자료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계는 과학이에요.